괜히 승낙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좀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720명이었나요? 고등학교 720명 들어갈 때 제가 성적이 한 5등 안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내 친구들 믿지 않겠지만 처음 들어갈 때는 1학년 들어갈 때 한 5등 안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내 성적표를 보고 내가 믿지 못하겠더라고. 졸업할 때 성적표가 제가 125등인가 그렇게 졸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문과 125명이니까 아마 300 몇 명 중에 125등이죠. 그러니까 아마 전체로 합치면 내가 한 250등 정도로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아요. 이거 꼭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그렇게 엉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 상황이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공부를 계속 지속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결심의 문제이고 그래서 지속하는 어떤 의복이 필요한 건데 그럴 때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럴 때 보면 몸에 무슨 호르몬의 변화가 있었는지 내 심리적으로 착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혹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한 어떤 실패사례, 고등학교 생활의 실패자로서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나름대로는 뭐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는 철저히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는 걸 제일 최고로 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부보다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모호한 상태, 뭐가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나를 내 방식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본다지 나는 내가 저러지 않는데 왜 나한테 저런다고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깃장이 나는 상황이 나한테 이제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10대 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존의 것들과의 갈등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만나면은 나한테는 큰 혼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저를 정당화하는 게 10대 때 만나야 되는 사태들, 만나야 되는 세상은 자기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서울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를 갖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정말 기운이 있고 정말 이 영어는 겉스라고 그러죠. 이 배짱이 있는 2학년이다. 그러면은 이미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오히려 이미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 이미 있는 것들이 마음에 들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순전히 제가 그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엉망으로 보낸 데에 대한 스스로의 정당화예요. 이 기둥이 있어서 저쪽 사람들 다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되면은 저 사람 쟤는 고시를 합격할 것이다 이런 그 기대를 가졌었죠. 근데 다 잘못된 기대들이고 나한테는 아무 필요 없는 기대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받고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혹시 그런 기대를 받고 있다면은 무시하세요 그냥.
괜히 마음속에 담을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부담되는 거 괜히 지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야,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대학을 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이제 끝나고 그 예비고사를 보는데 그때는 그 서울에 예비고사 서울에 있는 대학을 치려면은 198점을 받아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원서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200점을 맞았어요. 200점. 대단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점수를 보고 이게 280점 잘못 써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200점을 맞았어요. 200점 맞고 이제 사실 원서를 쓸 수 있지만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올 형편은 하나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렇게 이 세상이 저를 위해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는 뭐가 또 가장 나한테 가장 큰 억압이냐면은 광주일고를 가야 되는 게 가장 큰. 그때는 시험 봐서 가니까 광주일고가 제일 좋은 고등학교였잖아요. 근데 이 광주일고를 가라고 그러는데 광주일고를 가기 싫은 건 아니고 가고는 싶은데 나한테는 좀 벅찰 것 같아요. 나는 더 노는 게 더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다 광주일고를 가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던 사이에. 그런데 나라에서 저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냥 정책을 바꿨어요. 평준화돼서 뺑뺑이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 고등학교를 진학하는데 이제 평준화 뺑뺑이 이래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대학은 이제 못 갈 형편이 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대학을 못 가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대학을 안 가겠다 그랬어요. 안 가겠다. 그래서 대학을 안 가겠다고 하고 저는 이제 여러 동네를 이제 출장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죠.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서울에 있는 대성학원이라는 데를 와서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녀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서강대학을 갔습니다. 서강대학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때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영수는 좀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영수가 있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도 적응을 잘 못했어요. 서강대학은 4.0 만점일 때 내가 학교 다닐 4.0 만점인데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고 시절도 복잡하고 막 나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서 복잡해서 군대나 가야 되겠다 하는데 군대를 가려고 이제 휴학기를 내려가니까 휴학이 안 되는 거예요. 서강대학은 학점이 2.0 미만이면 휴학도 안 돼요. 그래서 휴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휴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학기 쭉 하라고 하니까 1.87인가 되는 학점이 2.03으로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철책선 앞에 서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알지 모르지만 서양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왜 갖겠어요? 생각하려고. 그 다음에 생각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정답이죠. 아마 사람들이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가요. 그래서 군대 가서 혼자 생각하면서 그때 책을 써요. 군대에서. 근데 데카르트는 군대에서 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군대에서 갑자기 데카르트 생각이 났어요. 데카르트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책을 쓸 형편은 안 되지만 그동안에 못했던 독서를 하자. 이렇게 해서 군대 가서 이제 내가 좀 독서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피웠던 담배를 군대 가서 끊고 술도 대폭 반으로 줄이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새 사람이 됐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군대 예찬론자예요.
그렇잖아요. 능선시 군대를 가야 인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을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그렇게 혼란 속에서 보내는데 그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안 보이죠? 네. 저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박수 유도가 굉장히 엉뚱맞죠? 굉장히 그리고 착해요. 사람이. 그런데 그때 내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그런 혼란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마 오히려 심리적인 문제가 더 강했던 심리적인 마음의 불안이랄지 그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공부를 결심을 아무리 해도 책상에 가서 앉지 못하면 공부 못하죠. 그 다음에 책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생겼는데? 다들 착하게 생겼구만.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왜 다시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다른 건 거의 잘 안 하고 놀았는데 한 가지 한 것 같아요. 한 가지 한 건 뭐냐? 시를 읽었어요. 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머니에 항상 시집은 들어있었어요. 시집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놀면서도 내 머릿속에 시 한 편이 항상 들어있었어요. 내 그때는 시를 한 50수 정도는 외웠는데 이제는 지금은 한 2수, 3수 기억나네요.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왜 사는가? 맞지? 그때 10대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것이 한번 질문으로 나한테 다가온 이상 그것을 어떻게 걸릴 수도 없고 그것이 나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그런 내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때 외웠던 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읊어드릴까요? 네. 괜찮겠어요? 네.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노래는 대동 수준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시를 읊어드릴게요. 이 한 편의 시가 내가 우왕좌왕하더라도 내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가 뭐냐면은 유치환이라는 시에서 생명의 서라는 시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외운 시예요. 이 시가 얼마나 나한테 충격을 줬는지 한 3번 읽고 외웠어요. 그만큼 이게 내 그냥 이 영혼 속으로 그냥 그대로 톡 들어온 시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긴장해서 내가 끝까지 다 할 줄은 모르겠는데 틀리면 그만할게요. 내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에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처럼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며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것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읊었던 시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시를 이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었지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 그 원시의 인간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나로서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 그것을 내가 배우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그때 나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감당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몸부림쳤던 그때가 내가 한 10년이 됐던 거예요. 좀 제가 이제 5월 6일 날 제가 쓴 책이 출판이 되거든요. 책이 출판이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 이 세계에 내가 어떻게 살고 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세계에 살면서 나는 어떤 무늬를 그리면서 살고 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쓴 책인데, 그 아마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읊었던 나만의 주제, 내가 나를 모르고 인간으로서 나를 모르면 차라리 어느 사고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했던 그 주제가 계속 연장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내가 했던 방황이나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게 됐어요. 나는 고등학교 시절이 돌이켜서 생각하면 항상 암흑이었어요. 항상 암흑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한 일들, 철학적 작업들, 결과들을 보면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가졌던 그 문제의식이 어딘가에 계속 배어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 정말 부탁한데 저처럼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고 싶죠? 네. 공부를 잘하고 싶죠? 그런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서 잘해지는 게 아니죠. 네. 열심히 하고 싶죠? 네.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먹어서 또 열심히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네. 열심히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왜 열심히 안 되고 왜 공부가 안 되는가? 제가 우리 집에 영원히 자유로운 아들 둘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만큼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이번에 둘째 아들은 토론토 대학을 들어갔어요.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좋은 대학이죠. 한 달 다니고 자퇴를 하고 돌아왔어요. 한 달 다니고 자퇴를 하고. 한 달 다니고 자퇴를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냥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직 대학을 다니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 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야, 토론토 대학을 한 달 만에 버릴 정도면 넌 진짜 영웅이다. 영웅이다. 자, 그럼 뭘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그래서 어떻게 쉴래? 그랬더니, 1년 동안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나는 거의 도가 통했어요. 긴 수면과 그런 배움은 있다니. 이것만 하고 1년을 보내고 지금 다시 대학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왜 대학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까? 보니까 자기 주제가 없어요. 자기 주제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자기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꿈이 없고 자기 주제가 없으면서도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 사회에는 제도라는 게 있죠. 어떤 제도에 들어가면은 꿈이 없고 자기만의 어떤 인생 계획이 없더라고. 자기의 적당한 인내력과 좋은 머리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꿈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공부가 왜 잘 안 되느냐? 나는 공부를 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공부가 왜 열심히 안 되느냐? 그건 뭐냐?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공부가 목적이기 때문에. 공부는 자기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자기한테 놓쳐지지 않는 주제를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공부는 여러분들 농구 좋아하죠? 농구가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은 농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노는 게 목적이죠. 농구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농구가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농구는 수단으로 그 수단을 통해서 뭘 추구해요? 즐거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목적이 되면은 공부를 한 다음에 목적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꿈이 없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주제가 없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내 꿈과 내 주제는 무엇인가? 그걸 또 알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내 꿈과 주제가 뭔가 알기 어려워요. 그 내 꿈과 주제가 뭔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한테 하나 이제 제가 부탁을 할게요. 여기서 광주까지 뭐 타고 가죠? 버스 타고 가세요? 맞아요? 고속버스? 고속버스 타고 가시는 동안 참 할 일이 없을 때 일부러 하지 마시고, 나는 뭐든지 일부러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정 할 일이 없을 때 이 생각을 한번 꼭 해보라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대학 가는 것이 목적이어서 공부하는 것, 대학 가기는 것이 목적이어서 공부하는 것, 이거는 천한 일이에요. 자기가 무슨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돼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요.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들어올 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졸업할 때 취업을 걱정해야 되는, 서강대학이면 나쁜 대학 아니거든요. 대학 생활이 엉망으로 된 학생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계속 분석을 해보면 대학 들어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대학 들어오는 것이. 자, 자기가 꿈이 없이 삶을 영위하는 것, 정말 초라한 모습이에요. 꿈이 없이 벌어놓은 돈, 나이 들어서 50, 60에 돈이 많으면 뭐예요?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데. 나이 50, 60 많아서 많은 경력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훌륭한 직장 속에서 비리를 저지르는가? 삶이 행복하지 않은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늠이 안 잡혀서 방황하는가? 그 뭐냐?
하고 있는 일상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우리 삶은 자기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자기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건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내 삶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나는 차라리 어느 사고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우겠다.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요. 대동고등학교는 공부가 목적인 학교. 이것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부는 자기 꿈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주눅이 들어서 공부에 지쳐서 눈빛에 힘을 잃어가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눈빛은 항상 짐승의 눈빛이 있어요. 항상 짐승 같아요. 항상 야수의 눈빛이 있어요. 공부에 눌려가지고 자기 꿈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 이때는 오히려 자기는 서서히 거세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먼 길을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말씀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변할 수도 있지만 죽기 전까지 해결해야 될 어떤 꿈을 하나 가져보는 것, 이것이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보다 앞서서 수행돼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말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짐승의 눈빛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